복지한담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홍익인간의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국민복지 시스템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우리 전 국민을 위한 진짜 복지 시스템, 영원히 지속 가능한 진짜 한국형 복지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같이 고민해 봐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논점입니다. 전국민 복지사회, 그래서 국민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적 사명이고 민족적 사명입니다. 복지사회, 진짜 복지사회를 하겠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진짜 복지사회를 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속 가능성 없는 복지사회라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이런 복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게 아르헨티나, 그리스, 지금 북유럽, 스웨덴도 복지 후유증으로 지금 치안과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적 뜻이 다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표가 갈라져 가지고 군소 정당들이 난립하고 있고, 무려 5개의 서로 이질적인 정당들이 연합해서 겨우 정부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런 연립 정부가 계속 몇 개월 몇 달 만에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웨덴도. 그리고 지금 극우 정당이 아주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국민적 분열이나 또 심각하고요. 지금 스웨덴은 사실상 거의 무정부 상태와 같습니다. 그냥 복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가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는데 경제적으로 생활하는 것만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복지가 치안이고, 치안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의료 시스템입니다. 이미 스웨덴은 치안과 의료 시스템이 거의 무정부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웨덴을 겉모습만 보고 스웨덴을 복지 대국에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웨덴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심각합니다. 복지 후유증으로. 그리고 점점 갈수록 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지금 기존에 했던 복지 시스템을 점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스웨덴 복지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가 돈 내고 자기 돈 낸 걸 돌려받는, 자기가 낸 만큼 낸 돈을 돌려받는 복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 시스템은 근로자의 39%가 세금을 1원 한 푼도 안 내고, 그 세금 1원 한 푼 안 내는 39%가 우리 대한민국의 연간 복지 지출비의 근 50% 이상을 그분들이 가져갑니다. 내지 않은 복지 시스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스웨덴은 자기가 돈 내고 낸 만큼 그대로 받아가는, 국가에서 그 돈을 불려놨다가 국부펀드로 그 돈을 받아가는, 자기 돈 낸 만큼 받아가는 복지 시스템입니다. 스웨덴은. 우리가 아는 스웨덴은 과거 70년대 스웨덴을 얘기하는데 60, 70년대 스웨덴이 그 후에 여러 번 국가 부도 위기를 직면해 가지고 지금은 스웨덴도 그 좌파식 복지 시스템을 거의 많이 드러내고 지금 그 시장주의로 거의 접근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많이 우파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스웨덴도.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잘못됐던 스웨덴을 지금 지향을 하고 있지 않는지, 국민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가, 또 정치인들이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스웨덴 복지, 유럽 복지, 또 남미식 복지, 영국식 복지,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듣고 있던 다 유럽에서 시작됐던 복지인데 2차 대전 이후에 그게 지속 가능성 없고 사회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 전부 다가 2차 대전 종전 때부터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벌써 70년이 지났지만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부격차도 해결된 게 없고, 그리고 못 사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점점 빈부격차는 확대돼 가고, 경제는 점점 저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완전 고착화돼 가고, 신분 이동이 불가능하고, 직장과 직업이 없고, 유럽이 한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복지 국가를 70년을 해왔는데 한국보다 먼저.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성 없는 복지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붕괴될 수도 있지만은 뭐 그리스처럼 또 아르헨티나처럼 그래도 지금 당장은 복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답습해서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옳은 방향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서 우리의 방향대로 지속 가능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게 옳을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갑자기 왜 민주당 정부가 복지하겠다는데 왜 딴지를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복지가 왜 나빠?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지금 유럽식 복지 시스템, 또 한국의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께 공약으로 내건 시스템은 바로 유럽 복지 시스템입니다. 이 유럽 복지 시스템은 마르크스 사상을 기본 바탕으로 한 복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유럽 복지 시스템은 지금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지금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현재 상황보다 더 심각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한번 보십시오. 복지가 유럽보다 부족하다고 했던 한국이 세계 최고로 잘 돼 있었죠. 유럽은 복지대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럽은 그저 속수무책의 무방비 상태였죠. 근데 한국은 복지가 없던 나라라고 주장을 하시고 유럽은 복지대국이라고 좀 얘기해왔죠. 특히 프랑스는 스웨덴 이상으로 세계 복지비 지출이 GDP 대비 복지비 지출비 세계 1위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완전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의료체계가.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복지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엔 코로나 사태로 의료복지 시스템을 보셨죠. 이 의료복지 시스템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도입을 해가지고 일부 계층만 이용할 수 있던 것을 전두환 대통령 때 전 국민이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으로 박정희 대통령부터 전두환 대통령까지 확립되어 있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변한 게 없습니다. 박정희 때 도입해서 전두환 대통령 때 완성이 되어 있었고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3, 40년 동안. 근데 코로나 사태로 되짚어 보니까 대한민국 의료복지 시스템이 세계 최고였다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료복지 외에 나머지 경제적 복지, 먹고 사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럽 복지 시스템을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가 절반 정도가 이걸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15 총선 결과를 보면은. 자,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되짚어 보자는 겁니다. 왜 되짚어 봐야 되느냐? 이게 만약에 잘못된 길이라면은 그 길로 갔다가 수렁에 빠져서 영원히 그 수렁에서 못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국처럼 또 아르헨티나처럼
프랑스처럼. 프랑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마르크스의 복지론의 바탕은요, 계급투쟁론과 유물론에 입각한 복지제도입니다. 계급투쟁론, 즉 동물적으로 싸워서 쟁취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유물론, 그죠? 유물론과 이 변정법이 공산주의 사상의 기본 바탕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 성격을 조금을 완화한 것이 사회주의죠. 유럽은 전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계급투쟁론, 유물론, 변정법, 마르크스 사상에서 그 바탕이 된 것들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 주도의 세금 복지 사회입니다. 계급투쟁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약한 자는 유산계급, 가진 자, 자본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가지지 못한 자를 대변해서 가진 자한테 돈을 뺏어서 그거를 못 가진 자한테 나눠줘야 된다 하는, 이게 계급투쟁론과 유물론에 입각한 정부 주도의 세금 복지 사회, 그게 지금 유럽 복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복지, 유럽식 복지, 이런 정부 주도의 세금 복지,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일한 복지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정부 주도의 세금 복지, 이 제도는요, 정부와 정치인에 의해서 이 복지제도가 만들어지고 운영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선거 때 표를 얻어야 정권을 질 수가 있으니까 각 정당 간에 국민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 선심성 복지 공약을 남발을 하게 되겠죠. 그것도 경쟁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잡아야 돈과 권력을 한꺼번에 쥐고 흔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부 주도의 복지 제도는요, 필연적으로 매표 복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표 복지. 복지의 진짜 목적은 뭐겠습니까? 전 국민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맞죠? 전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본질인데, 정부 주도의 복지를 하게 되게 되면요, 이게 본질이 아니고 매표 복지가 됩니다. 본질이 그런 매표 복지가 되게 되면 뭐냐? 정치인들이 권력 잡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복지 제도가 됩니다. 그럼 목적이 잘못된 거일 수가 있겠죠. 목적이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러면 결과도 잘못되겠지요. 유럽이, 지금 스웨덴이 군소정당 5개가 연립해가지고 작년 12월에 6개월 전에 또 정부를 구성했는데, 벌써 한 10년 전부터 계속 군소정당이 연합해서 연립정부 세웠다가 계속 붕괴되고 해가지고 10년 전부터 지금 무정부 상태입니다. 스웨덴 복지국가가. 그리고 최근에도 다 붕괴된 그 정부 시스템을 6개월 전에 지금 5개 정당이 연합해서 겨우 정부를 구성해갖고 있습니다. 연립정부로. 근데 이것도 곧 언제 붕괴될지 모릅니다. 전부 이질적인 정당들이 뭉쳐갖고 뭐 법적으로 정부만 구성했으니까, 스웨덴이 복지의 부작용으로, 70년 유럽 복지의 부작용으로. 그러니까 각 정당마다 매표 복지를 갖다 던지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이러니 결국은 스웨덴의 치안 복지도 무너졌고요, 의료 복지도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 국민들은 한마디로 복지국가라서 행복하게 잘 사느냐?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삶에 아무런 희망 없이 그저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스웨덴 국민, 삶에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그냥 숨쉬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스웨덴이 국제 경쟁력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스웨덴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스웨덴과 한국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모든 조건이 다 다릅니다. 한국이 스웨덴식으로 되게 되면 한국은 바로 아르헨티나가 됩니다. 스웨덴처럼 버틸 수도 없습니다. 스웨덴처럼 6억 5천만 명 유럽 연합 속에서 그 관세 없는 무역을 하는 6억 5천만 명의 내수 시장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한국은. 그리고 스웨덴은 인구 소국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보다 0톤 더 넓습니다. 자원은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 10분의 1도 안 되는 인구가 그 있는 천연자원, 지하자원만 갖고도 그 나라 국민들은 지금처럼 복지하면서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스웨덴식으로 하게 되게 되면 결과는 아르헨티나처럼 결과가 납니다. 지금 민주당 정부가 또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복지 시스템이 바로 정부 주도의 세금 복지고 이건 매표 복지입니다. 복지의 목적, 전 국민이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된다. 영원히. 이게 복지의 목적인데 그 복지의 목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잘못된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될 복지 시스템입니다. 이게 오늘 이 얘기를 꺼낸 목적입니다. 그리고 복지한담이란 이런 강의를 시리즈로 지금 유튜브에 기획해서 올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자, 오늘 얘기 우리가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주도의 복지 시스템이 과연 정답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주도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점. 왜 정부만 복지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왜 정부가 이 사람한테 돈 걷어서 저 사람한테 나눠줘야 될까요? 그 권한을 정부만 가져야 될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 정치인 돈으로 복지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돈으로 복지를 하는 거죠. 국민의 돈으로 복지를 한다면은 국민의 돈이죠. 복지의 주체가 국민이 돼야지 정부나 정치인이 되는 건 이게 이상한 일 아닐까요? 돈 내는 사람은 국민인데 그 돈으로 복지를 하는 주체, 복지를 하는 그 권한,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누릴 혜택, 결국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건 정치인이 누립니다. 다시 말해서 돈 내는 사람 따르고 이익 보는 사람이 따르고, 그리고 그 돈 낸 사람은 언제나 그 사회의 악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네가 돈 많은 부자니까 더 많이 내야 되고, 네가 안 내면 내가 못 먹고 살고, 네가 많이 벌어가서 내가 가난하고, 네가 많이 안 내기 때문에 한국이 복지사회가 아닌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고도 사회 악으로 취급받습니다. 부자는. 그리고 경제활동 안 하고 복지수당 타먹는 건 권리입니다. 내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먹이 살려줘야지. 자, 그러면은 전 국민이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네가 먹이 살려줘. 나 못 사니까. 전 국민이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가 하면, 이래서 유럽 복지 시스템이 70년이 됐지만은 유럽 경제나 이 실생활은 지금 한국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유럽 전체가. 독일이 한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독일 하나만 거의. 나머지는 다 실패한 국가입니다. 유럽은. 독일 외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돈 내는 주체와 이 돈 받아갖고 복지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일파만파로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점과 부작용과 비효율이 주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옛말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돈 남한테 맡기면 안 된다. 돈 빌려주면은 돈 잃고 사람 잃는다. 우리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내 돈을 남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돈 잃고 사람 잃는다. 지금 국민이 복지자금 내고 그 돈을 정치인한테 맡긴 거죠. 정부한테. 결국 복지도 잃고 국민의 화합과 공존도 잃어버리는 결과. 그게 지금 유럽 복지 시스템입니다.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나져 있습니다. 그런 결론을 보고도 우리는 또 그 유럽을 따라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그게 정치인들이 복지를 이용해서 권력을 쥘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방법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지.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정부가 주체가 되고 정치인이 주체가 되는 복지가 아니고 국민 자체가 돈 내는 복지자금 되는 그 국민, 세금 내는 국민이 주체가 되고 국민이 직접 주도하는 복지제도는 불가능할까요? 지금 유럽 복지 시스템 지지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물어볼 것도 없이. 자, 그런데 이거는 가능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돈을 내는 국민이 직접 국민 복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지자금을 내는, 세금을 내는 그 국민이 직접 국민 복지를, 다른 사람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다면 정부가, 정치인이 복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안 만들어 놨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그래야 정치인들이 복지를 팔아서 권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주도 복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런 논점들입니다. 자, 오늘 1부 강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복지는 경제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경제적 능력과 방법론도 없는 정치인들이 이 경제 문제인 복지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경험 없는 선장이 태평양을 돛담배 하나로 항해해서 태평양을 건널 수 있을까요? 경험 없는 우주왕복선 조종사가 우주왕복선을 몰고 우주로 나갔다가 지구로 귀환할 수 있을까요? 복지는 정치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치인한테 맡겨둬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해결되는 게 있다면은 유럽이 지금 이 지경이 아닙니다. 유럽은 1944년부터 복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복지 시스템을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유럽 국가들은 독일 한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겉으로 보는 거, 관광가 가지고 보는 거는 다 껍데기 피상적인 내용들입니다. 그 내부는요, 전 국민이 거의 1%의 극소수 부자 빼고는 희망도 없는 하루하루를 그저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안도 의료 시스템도 다 붕괴되어 있고요. 복지자금으로 겨우
굶어 죽지 않고 입에 풀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은 그냥 안 보이죠. 그 내부를 안 보니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드러났던, 극명하게 드러났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선진의식과 청결에 대한 선진의식과 의료 시스템 보셨죠? 그게 다른 경제 모든 분야에 거의 똑같게끔 이렇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한국이 더 훌륭한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돼 갖고 다 망한 유럽식 복지 시스템을 계속 동경을 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이 복지 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한 7, 80%는 뭐 중산층이나 서민이니까 잘 사는 계층은 10%나 30%밖에 안 되겠죠. 7, 80%는 항상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불만도 있겠죠. 그걸 유럽식 복지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부자한테 돈을 더 많이 세금으로 거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정치인이. 그래서 국민 낸 돈으로 정부가 복지를 하면서 인심은 민주당과 문재인이가 다 얻죠. 그 돈 낸 사람은 그 사람들이 돈 낸 거 아닌데, 이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결과는 뻔하죠. 70년대 국가 부도를 낸 영국이 되거나, 아니면 10년 전에 국가 부도를 냈던 그리스가 되거나, 스페인이 되거나, 아니면 더 열악하게 말하자면 아르헨티나가 되겠죠. 이건 불 보듯이 뻔한 결론이 정해진 얘기입니다. 이게 정부 주도의 정치 복지의 문제점입니다. 복지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게 되면 복지 시스템이 변질됩니다.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이 변질이 됩니다. 우리는 21세기 한국형 국민복지사회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 복지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3차 서비스 산업이 국민경제 70%쯤을 차지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서비스 역량 세계 최고입니다. 이 한류 열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서비스 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해가지고 국가 주력 사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3차 서비스 산업의 천국, 그리고 4차 첨단 산업의 4차 산업혁명에 의한 4차 산업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사회적 존중과 화합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상생하는, 그래서 영구적으로 지속 가능한 진짜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일자리가 넘쳐나가지고 기업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월급을 300만 원, 500만 원 준다고 해도 최저임금보다 3배, 4배를 더 준다고 해도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경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유럽식 복지로 국가에서 잘해야 50만 원짜리 공공근로를 줄 수 있는 복지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실업수당 몇 개월 줄 수 있는 복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시장에서 월급 200, 300, 500만 원을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내는 세금, 국민이 내는 세금, 그 세금은 똑같이 내도 됩니다. 지금과 똑같은 세율로. 지금과 똑같은 세율을 내더라도 그 세금을 복지자금으로 쓰는 건 정부가, 정치인이 자기 마음대로 매표 정치를 위해서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낸 국민이
직접 복지자금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법률적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구적으로 지속 가능한 진짜 복지사회입니다. 이것이 한국형 인본주의 국민복지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인본주의냐? 인간을 위한 복지연이지 마르크스처럼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복지론은 동물적 복지입니다. 인간을 동물화 시켜가지고 유상계급, 무상계급을 대립과 투쟁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극단적으로 대립을 일으키게 하는 마르크스적 복지, 그게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이념, 5천년 전에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 국민복지사회 시스템과 제도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걸 안 할 뿐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정치인들이 복지를 팔아서 권력을 장악할 수가 없거든요. 한국형 인본주의 국민복지사회를 위한 제도화 시스템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완벽한 제도화 시스템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정치인들이 안 합니다. 왜? 자기들한테 국민이 복지권을 가지게 되면 정치인이 필요 없거든요. 국민이 선동이 안 됩니다. 항상 정치인들은 숫자 많은 계층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죠. 7, 80%가 중산층이나 서민이죠. 7, 80%가. 항상 숫자 많은 층을 선동을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표를 받아서 권력질을 해야 되는데, 국민이 스스로가 경제적 복지를 완벽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 주게 되게 되면 정치인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못하게 합니다. 교모하게. 국민이 관심 못 가지게 합니다. 마르크스적 방법론을 탈피한 상생과 화합의 한국형 인본주의 복지제도를 우리 대한민국이 정립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요, 대한민국은 경제 한류와 복지 한류로, 이미 경제는 세계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경제 한류와 복지 한류로 21세기 지구촌 초인류 국가로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강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2강 주제입니다. 정치 복지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논점들을 2강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